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스프링 풀스택 개발이라고 하는 수업 첫 개강 날이고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아시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한 분 계시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풀스택 개발 수업을 진행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 코리아IT에서 지금 한 2년 조금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많은 수강생분들과 함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을 저한테 들으셨는지 다 세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도 얼굴들이 다 낯이 있고 이름들을 다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저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제 수업을 들어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다 여기로 들어와 볼게요. 이거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고 숫자와 문자 잘 구별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멘토님들과 상담했던 일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들께서 처음 수업을 진행하실 때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계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다 안내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스프링 풀스택 개발을 들으시려면 그 전에 자바 혹은 DB 혹은 프론트엔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계정들은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 수업 진행하다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수업 페이지 다 열어주셨나요? 네. 자, 이 수업 페이지는 앞으로 이제 저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관련된 자료 혹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코드 아니면 수업 전반적인 내용들, 공지들 이런 것들 다 올라가는 수업 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주소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 북마크 즐겨찾기 좋아요. 근데 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정해놨던 북마크나 즐겨찾기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소 하나는 그냥 따로 저장을 해주세요. 본인 카톡으로 보내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 메모를 해놔도 좋고 좋습니다. 기록을 꼭 해주시고 얘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사실 수업에 대한 내용이나 복습 관련된 자료들은 다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복습용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 한번 같이 들어와 볼게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컨트롤 클릭으로 하셔야 문제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냥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막혔었는데 뚫렸나 보네요. 허허. 유튜브 쪽에서 막아가지고 안 됐었는데 되는군요. 그럼 그냥 들어오셔도 되겠네요. 저건 지워 놓을게요. 자, 여기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 들어오시면 이제 어떤 채널이 하나가 나와요. 이 채널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재생 목록입니다. 이 재생 목록을 눌러서 들어오셨을 때 지금은 없지만 이제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여기에 영상 하나가 목록 하나가 새로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2024, 07, 19시 스프링 풀스택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수업에 대한 재생 목록 하나가 추가가 될 거고, 그 목록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영상들도 쭉 올라올 겁니다. 저는 일자별, 교시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참여하시면서 복습용 자료로는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영상이 제공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영상만 믿고 영상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영상만 믿고 나는 수업 참여 안 해야지, 오늘 귀찮으니까 수업 안 가야지, 안 들어야지,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제가 100% 다 녹화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기초 언어 수업 같은 경우나 뭐 DBMS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수업 같은 경우는 녹화를 거의 안 끊고 다 합니다. 근데 이 풀스택 개발, 웹 개발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녹화를 끝낸 경우가 꽤나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요. 그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나서 영상 녹화를 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은 팁이라던가 아니면은 고려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내용 같은 것들을 꽤나 많이 풉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을 제 걸 들어보셔서 잘 끊는다고 해놓고 잘 안 끊으면서 말만 저렇게 하네 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수업은 확실하게 영상을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꽤나 많은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참여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물론 그런 와중에도 본인의 개인 사정 때문에 수업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최소한의 진도를 맞출 수 있게끔은 녹화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다른 기초 언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이 웹개발 수업은 절대로 예습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로 기초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기초 언어 같은 경우는 문법을 배우고 그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문법은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활용이에요. 기본적인 활용보다 조금 더 심화적인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안 가지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그대로 다 이해했다. 난 설명 듣고 다 이해했어. 오케이, 좋아. 안 좋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건 기본적인 어떠한 틀, 그리고 그 틀 안에 존재하는 아주 샘플, 가이드라인인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얻어 가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제가 알려드린 부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벗어난 상황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개발을 못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회사로 취업을 했을 때 그것만 개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요. 제가 그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골고루 다 병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습은 안 돼요. 예습을 해서 다음날 할 거에 대해서 정답을 미리 봐버리면 사람의 뇌가 참 웃긴 게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미리 정답을 봤지만 나는 내 스타일로 바꿀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가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습하지 마시고 무조건 복습. 복습은 안 하시면 곤란할 거예요. 누가 곤란하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왜냐면 바로 활용이라 그랬죠. 생각보다 진도가 쑥쑥 나갈 겁니다. 우리 기초 언어 자바 지금 엊그저께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마지막에 진행했던 그 게시판 그런 거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 정말 순식간에 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진도가 빠른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초 언어를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안 하시면 이제 어느 순간 나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되돌리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습은 꾸준히 진행을 좀 해주시고 예습은 할 필요 없고 수업 중에 강사가 시간을 줬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지금 왜 모르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정답을 못 찾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민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건 문제예요.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이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과목들도 있고
똑같은 수업 진행했던 것들도 있고 다 있지만 보시는 건 자유예요. 다만 예습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얘기 잠깐 드릴 건데 사실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업을 들으시는 순간이라면 그렇게까지 크게 어필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셨을 때 저한테 말 걸 수 있는 1대1 채팅으로 말 걸 수 있는 1대1 오픈 채팅 링크가 걸려 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는 거는 그냥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어떠한 자료를 저한테 줘서 요청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혼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그냥 읽어만 보세요.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링크들도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거죠. 너무 당연히 해왔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안내를 다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언어를 습득하는데 문제가 없으셨을 테니 그래서 여기도 넘어갈 겁니다. 그냥 이제 처음 보는 게 있다면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좀 할게.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스프링 풀스택 개발이라고 하는 해당 수업은요.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GitHub을 사용해서 소스 관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됐든 좋은데 위키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위키 관리라는 건 뭐냐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계속 하시면 되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툴은 상관이 없어요. 네이버 블로그가 됐든 구글의 벨로그가 됐든 티스토리가 됐든 아니면 코드펜이 됐든 다 상관없어요. 뭐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이 기록을 엄청 깔끔하게 정리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기록이에요. 물론 내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쓸 때는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걸 이쁘게 꾸미는 거에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내가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만 막 휘갈겨서라도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취합하면 돼요. 근데 이 관리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습할 때 잡아야 되는 개념도 많이 흔들릴 거고요. 이게 잡혀 있어야 취업할 때 유리합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취업을 할 당시만 해도 사실 이거 없어도 저 이거 없었어요. 저도 공부할 때 이런 거 안 했는데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전 취업이 됐어요. 그때 당신 가능했어요. 요즘에는 사실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조차 안 했어? 그럼 내가 당신을 뽑을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하실 텐데 취업할 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소스 관리 이거는 취업 목적으로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소개도 드릴 거고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던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겨놔야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샘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수업부터는 꼭 하셔야 된다. 근데 GitHub 같은 경우는 기초 사용법이나 제가 이제 코드를 공유하는 방식 같은 걸 다 알려드리겠지만 위키 관리는 별도로 터치를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스스로 하세요. 만약에 나 귀찮아서 안 할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다만 그만큼 본인이 나중에 후회하고 손해는 볼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겁니다. 이거 녹화를 좀 멈추고 할 거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내용 안내를 좀 드렸고요. 이제 이 수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자바를 활용한 게시판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수업 자체가 스프링 풀스택 개발이죠. 이런 얘기부터 좀 해야겠네요. 자, 스프링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스프링? 자, 스프링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걸 아냐 모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다 알게 될 겁니다. 이 스프링이라는 애는 뭐냐면 이제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많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뼈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틀이 잡혀 있어요. 웹 개발을 편하게 해주는 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웹을 개발하게 될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스프링을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준 스프링 부트라는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쓸 거는 스프링 부트. 결국에는 스프링 기반이에요. 우리가 스프링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녀석이 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스프링 부트를 다루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또 한 번의 안내를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자, 스프링은 이렇고 풀스택은 뭔가요? 이건 뭐죠? 풀스택. 맞아요. 프론트 플러스 백엔드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럼 맞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합쳐진 이 둘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우리는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프론트는 뭐고 백은 뭐예요? 프론트 뭐 같아요 이거? 오, 거의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시네요. 웹사이트 상에서 뭐라고 하셨죠 근데 방금?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새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맞아요. 사실 프론트는 화면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화면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화면은 뭘로 그려요? 이거는 프론트 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HTML과 CSS 가지고 그리거든요. 보통 얘네들이 빠진 화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의 기본인데 얘네를 프론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 HTML과 CSS라고 하는 이 녀석은 프론트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베이스 코드가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굳이 따지자면 프론트 쪽이지만 사실상 얘네를 이러한 일을 HTML 태그를 구성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CSS로 스타일을 입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는 퍼블리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거는 화면을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얘는 그려내는 거, 디자인 쪽에 관련된 얘기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프론트라는 영역은 사실 스크립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립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스크립트가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리액트나 앵귤러, 뷰, 뭐 노드 이런 얘기들을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데 그런 녀석들 다 스크립트예요.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가 메인입니다. node.js, react.js예요. 결국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그거를 순수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또 가공된 형태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이 이름이 그렇게 붙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되는 프론트의 영역은 자바스크립트다. 스크립트를 다루는 게 프론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백은 서버 좋아요. 서버 백은 이제 보통 서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서버는 애초에 어떠한 역할을 지칭하는 거다 보니까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백엔드로 다뤄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서버 사이드 언어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자바 같은 거 그리고 이 서버 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보통 DB와 함께 처리가 되죠. 이런 영역을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말이 프론트고 말이 백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딱 들어와요. 그리고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면 이 네이버라고 하는 메인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엘리먼트들을 우린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먼트들을 볼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써 있는 녀석들은 HTML 태그들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들한테 스타일이 부여되어 있는 거, 이게 CSS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화면이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 그려진 화면 속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녀석들은 스크립트와 백의 합작이에요.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러한 웹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아마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개발 공부해서 프론트 개발자가 될 거야. 나는 백엔드 개발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둘 다 해야 돼서 풀스택을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 웹이라는 이 영역은 프론트와 백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나눠지냐면 화면이 없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은 화면이 꼭 있어야만 해요. 그죠? 근데 그 화면을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프론트와 백이 완벽하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별지어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동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웹은 풀스택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EXE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다라고 하면 화면단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론트 영역을 몰라도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웹은 화면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론트 영역이 꼭 필요한 거고, 그 화면과 실제로 작업을 처리해줄 든든한 서버, 백단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엔드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풀스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배워야만 한다. 그래서 아직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웹이라는 영역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그냥 둘 다 하셔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제가 지금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뭐 하나를 열었죠? 얘 뭐예요? 얘는 뭐죠?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녀석은 웹사이트일까요? 얘는 웹사이트가 맞아요. 왜냐면 얘는 구글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이것도 구글이죠. 지금 얘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떠 있는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 계정에 자주 가는 즐겨찾기처럼 되어 있는 거고 이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뭔가 조금은 다르죠. 그렇죠? 실제로 구글이 만들어냈던 기본 페이지는 얘인데 얘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에 세팅되어 있는 기본 구글 페이지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브라우저가 뭐예요? 웹사이트는 뭐죠? 이거를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브라우저, 알고 있는 브라우저가 뭐 있어요? 사파리 브라우저예요. 맞아요. 또, 뭐 크롬,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i는 요즘에 이제 안 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있었죠. 그다음 또 뭐 윈도우의 대표적인 거 엣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 같은 것도 있고 등등.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브라우저가 누군지. 자, 이 브라우저들은 웹사이트인가요?
브라우저는 웹사이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웹이죠. 그 웹이 브라우저가 아니란 얘기예요. 브라우저는 웹사이트가 아니고요. 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웹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어떠한 녀석이지만 웹사이트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웹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브라우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있는 거냐면, 브라우저는 여러분들 방금 이런 말했던 사파리, 크롬 이런 애들 왜 써요?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쓰는 거죠. 브라우저 없이 웹사이트를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브라우저가 있어야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존재하는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웹이에요. 웹.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뭐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어떠한 뭐 사이트가 됐든 다 그게 웹사이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건 누구다? 웹사이트다. 브라우저라는 이 녀석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 브라우저는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다. 어떤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유저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을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면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녀석은 유저가 웹서버와 통신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웹서버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냐면 웹사이트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이죠. 이러한 기술을 집약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브라우저다. 근데 우리는 브라우저를 만드는 게 아니다. 브라우저는 웹 개발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다른 분야고 아예 다릅니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걸 만들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자바를 활용한 게시판 만들 겁니다. 자바를 활용해서 게시판을 만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콘솔에다가 콘솔의 입력, 출력을 통해서 만들어내겠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웹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응? 웹에는 콘솔이 없다. 그거는 아니긴 해요. 웹에도 콘솔은 있습니다. 콘솔이 있어요. 웹에도 당연히 콘솔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콘솔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역할인데 자바 쪽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쪽에 존재하는 콘솔이냐 아니면 프론트 쪽에 존재하는 콘솔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비슷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계속 얘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나 이거 보고 싶어요 라는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녀석이라 얘는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콘솔이고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서 보는 콘솔은 서버, 백엔드 쪽에 존재하는 콘솔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래서 콘솔이 없다. 이거는 아니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제가 뭐 이클립스가 됐든 아니면 다른 툴이 됐든 자바를 활용한 게시판을 딱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디에 앉아야 돼요? 제가 작성한 그 프로그램 앞에 앉아야만 해요. 그쵸? 제가 그 코드를 프로그램 설치법까지 다 공유를 해서 누군가가 설치를 똑같이 하고 제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걸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연결이에요, 연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못 쓴다. 네트워크가 안 된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웹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열심히 막 게시글 쓰고 뭐 기능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뭐 작성하고 데이터 저장했는데 프로그램 딱 꺼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었을 거예요. 얘는 데이터에 영속성이 없는 겁니다. 데이터가 진짜로 보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속성을 가지게 하려면, 영속성이 없어서 문제니까 얘를 가지게 하려면 데이터가 손실되기 전에 어딘가에 실제로 보관되면 되겠죠. 우리가 자바를 공부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백업해 놓는다, 전역 변수에다가 더 넓은 범위에다가 보관을 시켜 놓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할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를 한번 할 거고요. 이거를 한번 더 할 거예요. 자바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그 게시판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합치는 것까지 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선 데이터베이스를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네트워크 불가능한 거는 똑같이 해결이 안 됐지만 데이터의 영속성은 해결이 됐죠. 얘는 해결. 그쵸?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하고 나면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콘솔의 입력 출력이 아니게 돼요. 진짜로 웹의 환경을 구축해서 웹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웹으로 만들었으니까 웹사이트를 쓰기 위해선 얘가 필요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코드의 그 결과물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 시점이 이걸 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까지 진행할 때는 약간 뭐 그렇게 큰 개념들이 많이 새로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웹 환경을 구축할 거기 때문에 웹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이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긴 해야 돼요. 중요한 것들도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거를 다 완료를 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스프링부트를 활용해서 진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러한 웹과 유사한 형태로 더 발전시켜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부트를 활용을 할 때는 이전에 배웠던 이런 녀석들 당연히 다 똑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만 활용하는 방식들이 살짝 변할 거예요. 왜냐면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이 녀석이 웹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뼈대 같은 거라고 했죠. 그 뼈대를 우리는 활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좀 1차원적으로 가져다 쓰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저희 이제 스프링 풀스택 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 끝나게 되면 여기까지 이걸 하면서 스프링부트로 진행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집체 강의를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디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긴 할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키 관리라던가 이런 거 옛날에는 좀 안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런 것도 안 했어? 그럼 난 너 안 뽑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게임 프로젝트는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게임 프로젝트가 없다? 그러면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고 시장 경제가 좀 안 주춤하면서 신입 개발자가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이 만든 이 포트폴리오 게임 프로젝트가 꽤나 내세울 게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초를 잘 다지고 또 한 번 다지고 또 한 번 다져서 최종적인 활용의 집약체를 쫙 뽑아내야 우수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결국 게시판이에요. 웹 개발도 결국 게시판이에요. 웹이라고 하는 건
만들 수 있는, 만들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거의 뻔해요. 결국에는 게시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게시판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숙달, 반복 숙달,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무난하게 수업을 잘 따라오셨다. 조금 힘들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가며 따라오셨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게시판에 대한 로직을 어려워서 개발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반복을 했을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얘는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웹과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왜 굳이 얘를 왜 해요?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게시판의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바를 활용해서 만든 게시판, DB를 섞은 게시판, JSP까지 쓴 게시판, 그 다음 스프링부트를 사용하는 게시판, 이 네 가지가 결국에 게시판의 프로세스, 웹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져야 되는 프로세스는 다 똑같아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처리하냐만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까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내기 전에 5번의 웹의 프로세스를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모양은 바뀌고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결국 프로세스 흐름은 똑같다. 근데 흐름이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수업에 대한 내용은 요쯤 하고요. 이제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자바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툴 같은 거 설치해야겠죠? 그런 것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쉬는 시간 가지시고